책상 위에 분명 실행 목록 종이가 있었어요. 빼곡하게 15개가 적혀 있었는데 체크된 게 딱 하나. 이번 주엔 진짜 한다고 했는데 하기 싫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손이 안 가지? 아, 나만 이러나? 아니면 나는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인 건가?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계획은 완벽한데 실행은 항상 0점인 하루.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나는 의지력이 없구나.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그냥 내 성격이 원래 이래서 그냥 나는 원래 이래서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계발서를 읽고 유튜브에서 미루기 극복 영상도 수십 개 보고 플래너도 3종류나 써봤고요. 근데 결과는 항상 똑같았어요. 근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어차피 또 방법 알려주면서 이렇게 해봐요 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그것도 이미 해봤는데. 맞아요.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저도 과거에 방법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놓쳤던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방법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실행을 막는 패턴이 뭔지를 몰랐던 거더라고요. 의지력 문제 아닙니다. 성격 문제도 아니었어요. 패턴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은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깨달은 건 꽤 오래 걸렸어요. 수백 명의 우리 MP 유형분들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발견한 게 있거든요. 머릿속은 누구보다 바빠. 그런데 실제로 쌓이는 게 없는 패턴. 아이디어는 넘치고 계획은 화려하고 한 달 뒤에 완성된 건 거의 없는 패턴. 이 패턴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끊는지 저 스스로 부딪혀보고 정리한 거 오늘 다 쏟아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한 편으로 얻어가실 거 3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왜 미루는지 진짜 이유. 둘째,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해결법 5가지. 셋째, 왜 방법만 알아선 죽어도 어려운지.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뭔가 달라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생동대장입니다. 우리 미루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게으름? 의지력 부족? 나쁜 습관? 미루기는 시간 관리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관리 문제인데요. 뭔가를 해야 하는 순간 막연하게 불안하거나 잘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슬금슬금 올라오잖아요. 그 순간 감정 회로가 엄청 빠르게 계산을 해요. 지금 이거 하면 불안해진다. 일단 다른 거 하자. 그리고 폰을 집어들고 유튜브를 켜고 커피를 또 한 잔 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통제예요. 당장 불편한 걸 잠깐 가라앉혀주는 진통제. 근데 진통제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이 진통제 없이는 못 버티는 구조로 바뀌잖아요. 미루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미룰수록 미루는 회로가 더 두꺼워지죠. 1960년대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실험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반복적으로 피할 수 없는 충격을 경험한 개들은 나중에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그냥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시도 자체를 안 해. 이거 저 처음에 봤을 땐 되게 등골이 오싹했거든요. 왜냐면 제 얘기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던 경험, 시작했는데 흐지부지 됐던 경험, 이번엔 진짜 해야지 했는데 또 실패한 경험. 이게 쌓이고 쌓이면 감정 회로가 확습을 해버려요. 어차피 해봐야 소용없.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MP 유형이 특히 이 패턴에 걸리기 쉬운 이유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반짝 떠오를 때 머릿속에선 이미 완성된 결과물이 먼저 그려지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 만들어야지 생각했는데 구독자 10만 됐을 때 모습이 먼저 보이고, 운동 시작해야지 했는데 6개월 뒤에 멋진 몸이 먼저 그려지고, 사업 아이디어가 생겼어. 그럼 이미 성공한 장면이 상상이 되고, 우리 MP들은 가능성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특기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 기대가 자꾸 우리를 배신하잖아요. 이상과 현실의 갭이 크면 클수록 무너지는 것도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불태우다가 후반부에 홀라당 꺼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럼 해결법을 알아야 할 텐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먼저 얘기할게요. 미루기 해결법이 유튜브에 넘쳐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저도 다 해봤어요. 포모도로, 투두리스트, 2분 시작법, 디지털 디톡스. 근데 왜 안 됐냐고요? 미루기의 이유가 사람마다 달랐거든요.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고 하면 이거 우리 더 불편한 거잖아요. 내 패턴에 안 맞는 방법을 억지로 쓰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4가지 유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은 완벽주의형이에요. 이 유형은 시작이 안 돼요. 정확히는 완벽한 타임
케미나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다가 못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좀 더 알아보고 해야지. 환경 갖춰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이 익숙하신 분들 완벽주의형이시고요. 유형 두 번째, 감정 회피형이에요. 이 유형은 할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막연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몰려와요.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비교당하면 어떡하지? 시작했다 중간 포기하면 이거 창피하잖아. 그래서 생각 자체를 피해버려요. 그냥 폰 집어들고 딴 거 하고 딴짓하고. 이게 감정 회피형이에요. 세 번째는요, 의미 결핍형이에요. 이 유형은 딱히 두렵거나 불안한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손이 안 가. 해야 하는 건 알겠어. 근데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나한테 무슨 진짜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건 의지력 문제가 아니에요. 연료가 없는 거야. 의미라는 연료가 빠진 채로 막 달리려고 하는 거죠. 유형 네 번째는요, 시작은 되는데 유지가 안 되는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시작이 되게 화끈해요. 근데 3일, 일주일 지나면 흐지부지해져. 처음에 막 불태우다가 어느 순간 에너지가 뚝 떨어지는 그 느낌. 이건 나의 페이스를 모르고 최고 속도로만 달리는 패턴이에요. 지금 이 네 가지 들으면서 혹시 내 유형이 어렴풋이 보이는 분 있으신가요? 해결책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의욕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리고 딱 2분만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시작해야겠다. 컨디션이 좋아야 집중할 수 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뇌과학은 완전히 반대로 말하더라고요. 시작을 해야 의욕이 생긴다. 행동이 먼저고 감정은 행동을 따라온다는 거죠.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시죠? 그게 말이 돼요?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거지. 시작한다 의욕이 생기나요? 저도 처음엔 이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해봤거든요. 저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헬스장 가기가 너무 싫어서 30분 내내 막 할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헬스장 가서 물만 마시고 오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막상 가서 러닝머신도 하고 사이클도 타고 스쿼트도 하고 오게 되더라고요. 또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서 책상 앞에서 핸드폰만 3시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저거 한 문제만 그냥 풀고 또 핸드폰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어느새 집중이 됐던 경험, 여러분도 있지 않으세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일을 시작하고 나면 감정 회로가 점점 가속도를 붙인다는 연구가. 전력 질주하기 전에 몸 풀고 스트레칭하고 막 몸을 좀 예열하면 어때요?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좀 건강하고 안전하게 쭉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 그 2분이 바로 그 예열 시간인 거예요. 실천법 아주 간단해요. 딱 2분만 한다는 나 스스로한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2분 뒤에 하기 싫으면 멈춰도 돼 라는 조건으로 시작을 허가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이거 느껴질 거예요. 2분 뒤에 멈추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런데 또 이때 이 2분 후에 멈추는 경우가 없는 거 알고 이거 안 먹히는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이야기 해볼게요. 해결책 두 번째, 의지력 쓰기 전에 환경을 먼저 설계하기. 저는 이거 깨달았을 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저 집중이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상 앞에 겨우겨우 앉아도 5분이 멀다 하고 폰 집어들고. 그런데 왜인지 몰랐어. 나 의지력이 왜 이렇게 약하지?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폰을 그냥 다른 방에 뒀거든요. 그랬더니 집중 시간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폰이 손이 닿는 곳에 있으면 우리 감정 회로가 나도 모르게 자꾸 거기로 가려고 해요.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극이 있는 쪽으로 끌리는 게 감정 회로의 기본 작동 방식이더라고요. 폰을 다른 방에 두고 딱 하나만 남겨두는 거. 이게 의지력보다 훨씬 강력한 실행 전략입니다. 환경이 먼저, 의지력은 그 다음이에요. 해결책 세 번째, 입력만 하지 말고요. 출력을 늘리셔야 돼요. 이거 MP 유형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저도 공부 정말 막 많이 했어요. 영상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고. 근데 왜 계속 바뀌는 게 없지? 계속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 뇌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있어요. 감정 회로를 실제로 바꾸는 건 입력이 아니라 출력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단백질 보충제를 우리 하루에 3통 마신다고 근육 안 생기잖아요. 근육은 실제로 내가 무언가를 들어 올리고 밀어야 생기는 거거든요. 지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입력을 하는 건 보충제를 마시는 거고, 직접 써보고 말해보고 행동하는 게 실제 운동을 하는 거였어요. MP들은 정보 수집은 천재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입력 정말 잘해. 근데 출력이 없으면 그게 다 허공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가르쳐본 사람
사람이 배운 사람보다 더 잘 기억한다는 거. 그런 말 들어보셨죠? 가르치는 게 최고의 출력이거든요. 유튜브 영상 한 편 보고 나서 댓글 한 줄 쓰는 것도 출력이에요. 일기에 오늘 깨달은 거 한 줄 적는 것도 출력이에요. 아주 작은 출력 하나가 감정 회로에 내가 원하는 걸 새겨버리는 거죠. 해결책 4번째, 작은 성공을 자주 만들어라.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물질 들어보셨죠?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좀 달라요. 도파민은 보상 자체보다 보상이 올 것 같은 그 기대감에 더 크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성공 하나가 쌓이면 다음에 또 해보고 싶은 기대감이 생기고, 그게 도파민을 만들어서 실행력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반대로 큰 목표를 세우고 계속 실패하면 기대감이 무너지고 도파민이 안 나오고 시작이 점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략이 필요해요. 큰 목표를 한 번에 이루는 게 아니라 작은 성공을 자주 만드는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운동 1시간이 목표라면 일단 신발 신는 것만 목표로 잡아요. 오늘 책 한 챕터가 목표라면 일단 책을 펼치는 걸 목표로 잡아보세요. 그 작은 성공이 기대감을 만들고 기대감이 다른 행동을 당겨오는 거예요. 해결법 5번째, 내 자동 반사 패턴을 인식하고 교체하라. 우리 병원에서 여러분들 이거 무릎 탁 치면 다리 탁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사람한테도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 패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반응해요. 아, 나중에요. 좀 생각해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동으로 이렇게 반응해요. 그까짓 거 해보지. 일단 해보자. 자, 이 차이. 타고난 성격 차이인 것 같죠? 아니에요. 반복된 패턴이에요. 수백 번 미루기를 반복한 사람은 나중에 또 미뤄 이게 자동 반사로 굳어졌어요. 수백 번 일단 시작해본 사람은 해보지 뭐가 자동 반사로 굳어진 거예요. 우리 수영 배울 때 안 좋은 자세로 배우면 나중에 교정 엄청 어렵잖아요. 왜냐고요? 몸이 잘못된 폼으로 딱 굳어버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올바른 자세로 훈련한 사람은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일치월장하죠. 지금 내 자동 반사가 회피 반사냐 도전 반사냐, 이게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바꾸려면 딱 한 가지 하면 돼요. 지금 회피 충동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채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또 나중에 하려고 하네. 그 순간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패턴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이제 방법은 알겠어. 2분 시작법, 환경 설계, 출력 늘리기, 작은 성공, 반사 교체 해보면 되겠다.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들 다 좋은 방법이야. 정말 효과 있어요. 저는 근데 수천 명의 분들이 이 방법을 알고도 안 됐던 거를 정말 많이 봤잖아요. 왜냐면 방법이 내 패턴이랑 안 맞았기 때문이에요. 완벽주의형에게 2분 시작법을 줬다? 이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승인이거든요. 방법이 아니에요. 감정 회피형에게 환경 설계를 줬다? 이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 감정을 먼저 다루는 거예요. 의미 결핍형에게 도파민 해킹을 알려줬다? 연료 자체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엔진 달아도 달리질 못하겠죠? 이건 마치 맞지 않은 약을 먹으면 낫지 않는 것처럼 내 패턴에 맞지 않는 방법을 억지로 따라하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아, 나는 그냥 이것도 안 돼 라는 이런 학습된 무기력만 더 강해질 수 있어요. 혼자서 내 패턴을 파악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건 자기 패턴은 본인이 가장 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나의 눈에 내 눈동자는 직접 못 보는 것처럼요. 이걸 모르고 방법만 또 그냥 따라하면 6개월 뒤에도 또 같은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게으른 게 아니었습니다. 의지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실행을 막는 패턴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4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내 자동 반사가 어떤 상황에서 튀어나오는지, 이걸 알아야 비로소 나에게 맞는 방법이 작동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타까워서 생동대장 진단 컨설팅 운영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수백 개 영상 보면서 혼자 10년 동안 시도한 걸 정확한 패턴 진단 하나로 정말 많은 시행착오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내 패턴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우리 길을 걷다 보면 길이 생긴다는 말 들어보셨죠? 완벽한 길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단 발을 떼면 발자국이 쌓이고 그게 결국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 이거 내 얘긴데 하는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 그 느낌 딱 살아있을 때 지금 고정 댓글 바로 확인하세요. 하루 딱 3명 한정 혜택이니까 바로 서두르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내 유형은 이거 같아요 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